안녕하세요. 인생행복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취미 생활 10가지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보여드릴게요. 70대가 되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7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예요.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으니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기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10가지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더해 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으시고 어쩌면 오늘 소개해 드릴 취미 중 하나가 여러분의 새로운 열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10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1. 원예 및 가드닝.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취미는 원예 및 가드닝이에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어느 나이에나 적합하지만 특히 우리 나이에 시작하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작은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채소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그 자체로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지요. 게다가 가드닝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활동이에요. 가드닝은 적당한 운동으로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 이 취미는 공간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넓은 정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베란다나 창가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화분에 허브를 키우거나 미니 채소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김영자 씨라고 계신데요. 75세에 처음으로 베란다 가드닝을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식물들을 돌보는 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할 때 정말 뿌듯하대요. 가드닝을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가까운 원예점을 방문하거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초보자용 키트를 구매하면 돼요.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원예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이렇게 시작한 가드닝은 점차 여러분만의 특별한 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꽃과 식물을 키우며 자연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손주들에게 식물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2. 수채화 그리기. 두 번째 취미는 수채화 그리기예요. 어릴 때 미술 시간이 좋았던 기억 있으시죠? 그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수채화는 특별히 70대에 시작하기 좋은 취미인데요. 준비물도 간단하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물감, 종이, 붓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죠. 미술 경험이 없으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초보자를 위한 쉬운 수채화 책과 유튜브 강의가 정말 많아요. 수채화의 가장 좋은 점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감이 번지고 섞이는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이 되니까요. 꽃 한 송이, 창 밖 풍경, 일상의 소소한 물건들을 그리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제 이웃 박순자님은 73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는데
2년 만에 동네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대요. 처음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일 그림 그릴 생각에 아침이 기다려져요. 내 인생의 이막이 이렇게 화려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3. 요리와 베이킹. 세 번째 취미는 요리와 베이킹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렸다면 이제는 즐거움을 위한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정말 좋아요. 재료의 양을 측정하고 여러 단계를 기억하고 따라하는 과정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베이킹은 정확한 계량과 시간 관리가 필요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아요. 빵 반죽을 치대는 과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이고요. 또 요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어요.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로 손주들을 기쁘게 해주고 특별한 요리로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하는 즐거움도 있죠. 건강에 좋은 요리법을 배우면 식단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저염식, 저당식 조리법을 익혀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요리 클래스도 많아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즐겁겠죠?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간단한 쿠키나 피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4. 걷기와 가벼운 하이킹. 네 번째 취미는 걷기와 가벼운 하이킹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취미죠. 규칙적인 걷기는 70대에 특히 중요한 신체 활동이에요.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매일 걷기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15에서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걷는 동안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시니어 걷기 모임이 많이 있어요. 함께 걸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며 걸으니 시간도 금방 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김태호 씨는 70세의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 걷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주 토요일 인근 산책로와 국립공원을 찾아다니는 열정적인 하이커가 되었대요. 처음엔 건강을 위해 억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많은 줄 몰랐죠. 라고 하시네요. 기억하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예요. 편한 신발과 날씨에 맞는 옷차림만 갖추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집 주변 산책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5. 명상과 요가.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취미는 명상과 요가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요가? 그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요가 수업이 정말 많아요. 시니어 요가는 우리 몸의 상태와 나이를 배려해서 쉽고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요가도 있고 무릎이나 관절이 약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죠. 요가는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명상은 또 다른 차원의 혜택을 가져다 줘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줘요.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채연 선생님은 76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80세가 되었는데도 일주일에 3번씩 요가를 하신대요.
요가를 시작한 후로 허리 통증이 줄었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어요. 게다가 요가원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수업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네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요가를 검색하거나 근처 복지관이나 요가 스튜디오에서 시니어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부상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매트나 두꺼운 이불을 깔고 하시는 게 좋아요. 6. 독서와 독서 모임. 여섯 번째 취미는 독서와 독서 모임이에요. 책 읽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지만 은퇴 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더 많아져서 좋은 기회가 되죠. 독서는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집중력도 향상시켜 주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독서가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도 해요.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 지금이 바로 읽을 때예요. 소설, 역사책, 자기계발서, 여행 에세이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르세요. 요즘은 눈이 피로하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책 리더기나 오디오북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오디오북은 산책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추천해 드려요.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해주거든요. 게다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죠. 우리 동네 이영수님은 퇴직 후 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그 모임의 리더가 되셨대요. 책을 통해 여행도 하고 역사 속으로도 들어가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이해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건 제게 큰 즐거움이에요. 7. 악기 배우기. 일곱 번째 취미는 악기 배우기예요. 아이고, 난 손가락도 뻣뻣한데 이제 와서 악기라니. 하실 수도 있지만 음악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와 마음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줘요. 악기를 배우는 과정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요. 손의 움직임, 악보 읽기, 소리 듣기를 동시에 하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활동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악기보다는 우쿨렐레, 하모니카, 칼림바 같은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유튜브에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정말 많거든요.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디지털 피아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헤드폰을 연결하면 소리를 줄여서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신기한 건 젊었을 때 잠시 악기를 배웠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기억이 몸에 남아 있어 다시 배우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실력을 되찾는 게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최근에 만난 정호영 씨는 72세에 기타를 시작해서 1년 만에 동네 작은 공연에 참가했대요. 평생 음악을 좋아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도전해 봤는데 손가락이 처음엔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취미가 아닌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악기 연주는 혼자 즐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동호회나 작은 앙상블에 참여해서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답니다. 8. 자서전 또는 회고록 쓰기. 여덟 번째 취미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쓰기예요. 70대가 되면 정말 많은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서전을 쓴다고 해서 꼭 책을 출판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써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린 시절의 추억, 첫사랑,
결혼식 날, 자녀를 키우던 시절, 직장에서의 경험.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글쓰기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건 정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살아온 여정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말로 기록하고 나중에 글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타이핑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손글씨로 써도 좋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아요. 박영호 씨는 75세의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은 지역 노인회관에서 실버 작가 클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대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줄 몰랐어요. 함께 글을 쓰고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9. 자원봉사. 9번째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자원봉사예요. 사실 이건 취미를 넘어서 삶의 보람을 찾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70대가 되면 젊은 세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정말 많잖아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복지관에서 요리를 가르치거나, 병원에서 안내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는 봉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우리에게도 큰 혜택을 줘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해요.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고 삶의 목적의식이 생기니까요. 자신의 특기나 직업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으면 더 좋아요. 은퇴한 교사라면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회계사였다면 노인복지관에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식으로요. 최근 만난 이미경 씨는 퇴직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 제 나이와 피로가 다 잊혀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생기를 받는 것 같아요. 지역 복지관, 도서관, 병원, NGO 단체 등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2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10. 디지털 기술 배우기. 마지막 10번째 취미는 디지털 기술 배우기예요. 아이고, 난 늙어서 그런 거 못 배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SNS로 옛 친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경회로가 자극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익힐 수 있어요. 강명숙님은 76세에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다가 지금은 시니어 유튜버가 되셨대요.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가 요리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해요. 제 채널을 보고 할머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받을 때 정말 보람차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것도 멋진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취미 생활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예 및 가드닝, 수채화 그리기,
요리와 베이킹, 걷기와 가벼운 하이킹, 명상과 요가, 독서와 독서 모임, 악기 배우기, 자서전 또는 회고록 쓰기, 자원봉사, 디지털 기술 배우기. 이 중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미 하고 계신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예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우리의 잠재력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답니다.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찾는 귀중한 기회가 되죠. 물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데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은 점점 쉬워진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는 취미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거든요. 또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나게 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 인생행복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다음 콘텐츠를 준비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니어를 위한 더 많은 꿀팁과 유익한 정보로 곧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0대 아니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적의 나이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